약을 미리 먹으면 뇌성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참거든요. 초장에 좀 미리 좀 드시면은 더 나은데 괜히 버티다가 한 알 가지고 될 걸 막 두 알 살 드셔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는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질환이 더 심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삼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백년 인생 만들기. 안녕하세요, 백년의 아침.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재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약을 어떻게 하면 잘 복용할 것인가인데, 줄리아는 혹시 좀 약을 잘 복용하는 편이에요? 한국 왔을 때 처음으로 한국 되게 신기하게 이제 일별로 따로 포장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약통 전체를 줘요. 네.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설명서 같이 와요. 근데 한국은 설명서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약 먹는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잘못 먹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은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네. 저희 시연님에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약사하면서 푸드라이터, 푸드라이터. 음식에 대한 글 쓰는 거 부캐로 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약사를 뭐 한다고 하면 주로 뭐 한국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네. 미국, 캐나다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젊을 때 이제 저도 캐나다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뭐 캐나다 약사도 하고 미국 면허도 따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면허는 다 따로 따야 돼요? 아니면 어느 국가에서 딴 면허가 다른 국가에서 통용이 됩니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다 따로 따야 돼요. 그럼 세 개 다 따신 거예요? 네네. 왜,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왜요? 인정 안 왜? 해. 아니 도대체 왜요? 왜요? 미국은 한번 미국 가서 살아보려고 땄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민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간에 그냥 면허만 따고 그냥 만족했어요. 면허만 타고. 네. 근데 이제 젊을 때는 이것도 시험도 치러보고 싶고 뭐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줄리안이 그 얘기한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해외하고 포장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약을 병에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바이알이라고 그러는데 네. 하나씩 넣어가지고 주거든요. 예. 우리처럼 이렇게 한 포 한 포 포장을 해서 주는 게 더 어려워요. 그 시간이 더 많이 소모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약국에서 이렇게 조제해서 드릴 때처럼 한 포 한 포에 미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유닛 도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드리면 환자들이 이걸 약을 복용하는 게 좀 더 편리하기 때문에 환자가 실제로 약을 복용할 확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복약 이행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더 높아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꺼내서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을 지어놓고 잘 안 드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죠. 막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장기간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때. 복용을 그때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걸.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우에 단점이 과거에는 이제 그게 약의 설명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였었는데 요즘에는 약 봉투에 약의 그 사진,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사진도 요새. 있고 또 설명도 거기 나와 있는 봉투에 나와 있는 정도가 좀 모자라다 싶을 때는 요청하시면 또 따로 출력된 것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너는 항상 그랬듯이 한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속설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OX 퀴즈로 저희는 OX 안 하고 저희 게스트분 정재훈 약사님의 OX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댓글창에다가 계속해서 지금 좋은 얘기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질문 던질 때도 이제 그런 답변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백합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데 잘 알고 계신 건지 잘못 알고 계신 건지를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약을 복용할 때 꼭 물이 아니라 음료수도 괜찮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막 녹차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콜라는 안 될 것 같고 약간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안 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굳이 뭐 안 될 거 있나? 라는 정도의 저도 약간 솔직히 약간 그렇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정재훈 약사님, 약 먹을 때 물 대신 다른 음료수도 괜찮다.
좀 쑥스러운데. 네. 괜찮다였어요. 괜찮다. 오, 괜찮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네네.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네. 그래가지고 두통약을 하나 먹고 싶은데 네. 뭐 눈앞에 보니까 뭐 이제 타이레놀 네. 같은 네. 그런 뭐 일반적인 두통약이 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물에다 먹어야 되니까 아, 기다려야 돼. 데리고. 커피밖에 없으니까 네. 물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약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커피랑 마신다거나 음료랑 뭐 먹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복합 두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약 성분 중에 무슨 뭐 저기 펜잘 개보린 이런 것들은 네. 거기에 이제 그 카페인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페인 이미 들어있다. 아, 카페인 들어있는 약을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하고 같이 추가하면? 먹으면 아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인 좀 과잉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뭐 불안하다든지 예민하게 예.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네. 약이 아닌 뭐 우유라든지 다른 음료랑 뭐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면은 예. 이제 좀 약의 흡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마다 이게 다 다르니까 대부분의 약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고 혹시라도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약을 막 10만 가지 약이 있으면 10만 가지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먹는 약에 대해서만 알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모르니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사실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님께서 이건 절대로 물이 아닌 다른 것과 마시면 안 됩니다를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아마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네. 그냥 물로 드세요라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이제 커피 얘기하셨지만 혹시나 내 손에 네. 맥주밖에 없다. 야.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떡하지? 가나? 여기는 없어요. 네. 한강이다. 네, 내 네, 통에 네. 막 타이레 땡이 있고 맥주 있는데 물 가져가려면 멀다. 어떡합니까 이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맥주하고 약을 같이 드시는 게 네. 물 없으니까 나 약을 안 먹을래 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긴 한데 그 맥주를 과하게 많이 마시면 안 되겠죠. 약간 이 질문도 부끄럽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답변해 주신 것도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그런 그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맥주랑 같이 먹는 게 좋진 않죠. 왜냐면 네. 이제 그 경우에 뭐 간독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니까. 근데 뭐 소화제를 맥주랑 먹는다? 이런 거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항상 이제 의사 약사가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네네. 혹시라도 생길 문제를 더 이제 우려를 하니까 그쵸. 네. 무조건 이제 안 되는 쪽으로 답하기가 되게 쉬운데 정말 너무 궁금할 때는 네. 내가 먹는 약이 정말 문제 있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긴 한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과정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알약을 우리가 삼키면은요, 알약이 처음부터 녹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물이 닿으면 부풀어요. 그러면서 부풀어요? 네, 부풀면서 네.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걸 붕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에 소화액에 녹으면서 주로 흡수되는 거는 장에서 흡수됩니다. 장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위에서도 약간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흡수되는 부위가 장의 첫 부분 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십이지장 쪽에서 제일 많이 흡수가 돼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하고 이제 같이 먹게 됐을 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위가 아니라 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약을 먹는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고 약을 먹었다. 네. 그러면 위 안에 있으니까 생각보다 약효가 제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막혔어. 약간 퇴근 시간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약효가 안 나타나는 게 약이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 못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약을 내가 약한 걸 먹었구나. 더 먹어.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네, 그 이제 네. 과잉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질문이 딱 이어질 수가 있는 게 네네. 그러면 우리가 식전에 복용해야 되냐 식후에 복용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후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줄리안한테 네. 복약 지도를 내렸어요. 내리셨어요. 근데 이 줄리안이 많이 먹는 사람인지 적게 먹는 사람인지 몰라. 그렇죠. 알 수 없죠. 그럼 식전에 먹으라고 해야 되지 왜 식후에 먹으라고 해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간단히 우선 정리를 하면요. 네네. 식전이라고 되어 있는 약들은 지켜주셔야 돼요. 식전은 지켜야 지켜라. 돼요? 사람으로 오케이. 치면 얘들은 좀 성격 예민한 애들이어가지고 네. 식전에 먹을 걸 식후에 드시면 음식 때문에 흡수가 좀 잘 안 되거나 아.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동안에 위에서 약 자체가 분해돼 버릴 수 있어요. 네. 그런 약들이라서 식전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네. 네네. 보통 이제 식후에 먹어야 된다는 약들은 얘들은 좀 성격 좋은 애들이거든요. 성격 좋은 성격 좋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렇죠. 약간 같은. 그래서 식후에 먹는 약들은 사실은 뭐 식후에 바로 먹느냐, 네. 뭐 30분 뒤에 먹느냐, 네. 1시간까지는 괜찮아요. 대개의 경우. 한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식후에 먹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음식 많이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적게 먹는 네.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식후에 먹어야 된다는 약들이 이게 뭐 음식의 양에 따라 가지고 흡수가 되는 게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비타민제를 먹는데 네. 뭐 식후냐 식전이냐 따져가지고 비타민제를 우리가 보통 뭐 머리 아프다고 비타민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아니죠. 예, 그렇죠. 네. 빠르게 흡수가 될 필요가 사실 별로 전혀 없거든요. 없죠. 예. 들어만 오면 돼요. 네. 네. 그러면 들어오는 게 좀 천천히 들어오더라도 다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관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아파가지고 약 먹을 때라든지 네. 이런 때는 좀 구분하셔야죠. 네네.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단순한 해열 진통제다. 네. 그럼 이건 식전에 먹어도 되는 약인 경우 있거든요. 식전 식후 다 관계 없어요. 그러면 네. 효과를 생각하면 빈속에 드시는 게 좋은데 더 네. 좋고. 예를 들면 막 머리 아파서 약을 집었는데 이게 소염 진통제예요. 네. 그럼 이거는 빈속에 먹으면 속 쓰리겠네요. 속 쓰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뭐 챙겨서 드시고 간식이라도 먹고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우유나 두유 같은 뭐 아니면 뭐 요거트 이런 거라도 좀 드시고 나서 약을 먹어줘야 조금 위장의 부작용이 덜하죠. 그럼 식전도 솔직히 바로 먹고 바로 음식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전이라면 꼭 지켜야 될 약간 간격이 얼마 정도? 최소한 30분입니다. 30분. 네, 그래서 그거는 식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식전인데 막 약 먹고 먹기 바로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 식전이라고 했잖아요. 전이잖아요. 아니 이거 같이 먹는 거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30분. 네, 왜 30분 필요하냐면 식전에 약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좀 내려가라. 들어가라. 네. 그러니까 빈속에 약 드시면 한 15분 정도면 장까지 내려가요. 15분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음식을 바로 드셔버리면 네. 이게 한 2시간까지 위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위산에 예민한 애들은 위에서 그냥 다 분해가 돼버려가지고 흡수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후라고 써 있다고 해서 이제 식후 써 있는 약들 중에 한 90%는 네. 식전 식후 관계 없는 성격 좋은 애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네. 10%만 이게 네. 그 중에 10%는 좀 성격 안 좋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얘들은 이제 빈속에 먹으면 어. 속 굉장히 쓰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후도 이게 반드시 식후인지 네. 아니면 식전도 되는데 이제 지키기 쉬우라고 식후인지 이거를 좀 구분은 해주셔야 돼요. 아하.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것도 식후 30분이 흡수가 좀 더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식후 30분 지켰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또 식후 30분 재다가 까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뭔지 알아요. 네. 너무 알아요. 그런 사람 많죠. 맞아요. 그래서 네. 몇 년 전에 사실은 식후 30분 하지 말고 그냥 식후는 식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식전 30분이면 그거 지켜주셔야 돼요. 식전은 지켜줘야 된다. 오.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약 어떻게 먹는 건지도 중요한데 일단은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지키다 약을 안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네. 수 있으니. 한두 명 아닐 것 같습니다.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아침 먹고 나 이제 30분 있다 먹어야지 하고 까먹었어요. 네. 까먹고 나니까 점심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야, 그럼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약을 먹고 나서 점심을 먹고 약을 또 먹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나 놓쳤으니까 점심 먹고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게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네. 일반적인 원칙이 안 통하는 약도 있거든요. 네. 아하.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하루에 한 번을 먹는 약이다. 근데 이제 아침에 먹어야 되는 혈압약을 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아침에 안 먹었다고 치고 기억이 딱 났는데 분명히 안 먹었는데 지금 뭐 점심이다. 그러면 다음번 먹을 시간하고 네. 잊어버린 시간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가까운지 보시면 돼요. 아침에 먹을 약인데 점심에 기억이 났으면 네. 당연히 다음 날보다는 아침이 더 가깝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냥 드시면 돼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뭐 10시에 기억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일 아침 먹을 시간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 네. 포기하고 다음 날 아침. 이거 되게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쉽게 설명해 너무 주신다. 좋아요, 이거.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네. 하지만 약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깜빡했을 때 건너뛰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 좀 독성이 좀 있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네. 항암제를 복용 중인데 네. 아침에 깜빡했어요. 네. 근데 점심에 기억이 났어요. 근데 항암제에 따라서는 야. 그걸 그냥 건너뛰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침에 안 먹은 게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혹시라도 그래서 2배를 먹었을 때 그거는 큰 혈압약 같은 거는 실수로 아침에 안 먹었는데 그게 잘못 기억을 한 거지 먹었어요. 네. 점심에 또 먹었어요. 혈압약을 2알 먹는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 안 그런 거 생겨요. 아니군요. 네. 근데 만약에 항암제를 한 알 먹고 말았어야 되는데 2알 먹었다. 요거는 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먹는 약들은 좀 그래도 잘 물어보고 이거를 중복적으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또 좀 잘 물어보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을 오랫동안 드시면은 약을 오래 드시면서 그 약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네, 무슨 약인지도 좀 알고. 네. 아니 혈압약을 20년을 드셨는데 그 약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죠. 있죠. 네. 아. 아니 좀 이름이라도 좀 아시고 이게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 약인지도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셔야 드실 때 기분 좋게 드시고 좀 이 약 먹고 내가 좀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렇죠. 드시면 어떤 약 드세요? 혈압약이요. 그래서 아니 어떤 약이요? 그게 그 하얀색 거 색인 거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 동네 김 선생이 줬어. 막 이러면서. 자, 네. 그래서 지금 이 당뇨약이랑 혈압약에 대해서 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가장 궁금한 것도 많은 분들이 이 장기 복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특히 당뇨약, 혈압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닐까 네. 라고 좀 걱정되시는 분 많은데 혹시 오랫동안 먹어도 그런 약들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1도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네. 아하. 예.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예를 들면 뭐 1000명이면 1000명 중에 뭐 이렇게 뭐 한두 명 또는 뭐 10명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런 뭐 혈압약, 당뇨약 이런 것들은 장기간을 원래 복용할 걸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놓은 약이라 이제 그런 네네. 부작용에 대한 연구나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그런 게 감지가 되면 약을 바꿔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평상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약을 드시는 게 되게 불편해요. 네. 불편한데 그 약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게 이건 그냥 운전을 할 때 자동차에서 안전벨트 매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는 게 안 매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죠. 낫죠. 안전하고 나은데 불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불편하지만 그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약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약을 복용을 하면 사고가 좀 덜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면 심혈관계 쪽에 좀 안 좋은 일, 뭐 뇌졸중이라든지 네네네.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게 생길 위험을 좀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약들은 뭐 내성 같은 거라거나 이런 것 좀 많이 생기나요? 사실은 그런 약들은 내성이 생기진 않는데요. 네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 네. 약을 좀 이렇게 드시면은 약한 때 다 맡기지 마시고 약을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네. 그러니까 약한테 다 맡겨놓고 막 혈압약 먹으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콜라 마실 네. 거야. 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셔버리고 네. 뭐 담배 피우고 싶은 거 다 피우고 이러면 혈압 조절 안 되거든요. 아하. 뭐 당뇨약을 드시면서 체중 조절 전혀 안 해버리시면 그러면 질환 자체가 점점점 악화돼요. 네. 그 약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을 하나 가지고 안 되고 2가지로 늘려야 되고 2개로 안 되고 3개로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용량도 점점점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네. 질환에 대해서 질환이 더 심해지는 악화해요. 거죠. 질환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
아무리 먹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이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그런 약은 아마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게 해외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기 끌고 있는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이 네. 그거 네. 그게 사실 뭐냐면 말씀하신 그런 욕구를 좀 끌어내려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욕구를 줄이니까. 근데 뭐 약으로 그렇게 굳이 욕구를 줄이는 것보다 네. 평상시에 좀 그걸 조절하시는 게 아.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네. 좀 자주 하는 거긴 한데 사전 복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컨디션이 막 아주 안 좋아지거나 네.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대신 더 나빠지고 싶지 않아서 사전에 뭐 예를 들어 소염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사전에 복용하는 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이냐에 따라 하는데 네. 감기약은 전 유럽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아. 네, 감기약 같은 경우는 사실 감기약을 미리 감기약 복용한다 그래가지고 네. 감기가 더 빨리 낫거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증상이 이거는 불편하다. 네. 내가 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뭐 약을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미리 이걸 먹는다 그래가지고 감기가 뭐 일주일 갈게 뭐 3일 닷새 만에? 뭐 사흘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약을 초장에 좀 미리 좀 드시면은 더 나은데 괜히 버티다가 네. 한 알 가지고 될 걸 막 두 알 살 드셔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제 생리통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생리통일 때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통을 이거를 약을 미리 먹으면 네. 내성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열심히 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생리통에 사용하는 약은 소염진통제를 쓰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소염진통제를 썼을 때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좀 얘들이 줄여줘요. 네네. 만들어지는 거를. 음. 그런데 약을 늦게 먹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이미 그런 물질들이 많이 몸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분비가 됐을 때. 막 배를 쥐어 짜는데 근데 그때 가서 약을 먹으면 약을 먹어도 불이 이제 잘 안 꺼지죠. 효과가 덜.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처음에 통증이 좀 이렇게 있을 때 네. 그때 일찍 드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아. 괜히 막 너무 기다렸다가 근데 방금 내성에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댓글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럼 약간 내성 위험 있는 약과 그리고 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약 같은 거 혹시 좀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머릿속에서 방법?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일 먼저 걱정하셔야 되는 건 항생제. 항생제 네. 그죠? 네, 그건 항생제.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건 기본이니까 넘어가고 네. 끝까지만 드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말고는 내성 걱정해야 되는 약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일 흔하게는 이제 위산 많이 나와가지고 복용하는 약 중에 네. 이제 무슨 티딘 이렇게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파모티딘 성분의 약, 뭐 네, 이런 네, 티딘. 네, 그런 이제 히스타민 쪽에 차단을 하는 약인데 이런 약들은 뭐 한 일주일만 써도 내성이 좀 생길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짧게 드시는 게 좋고요. 음. 근데 그런 게 있고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내성은 어떤 거냐면 마약성 진통제, 네. 영어권에서는 오피오이드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오피오이드. 쪽의 진통제는 내성이 생깁니다. 아. 네, 이거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게 뇌에 작용을 하는 약이다 보니까 네. 뇌에서 이제 역치라고 하는 게 점점 높아져가지고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뭐 그런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이제 뭐 진정제라든지 이런 네. 그 뇌에 작용하는 약들은 뇌가 약간 적응을 해버려요. 아. 네, 그래서 원래는 한 알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게 막 두 알, 세 알 세 알. 네. 늘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지는 않기 많지는 때문에 않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음. 그건 내성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약국에서 수면제. 산 뭐 소염 진통제라든지 무슨 뭐 일반적인 해열 진통제 이런 네네.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약국에 이제 수면 유도제라고 있는 네, 것들 수면 있잖아요. 유도제는 괜찮죠. 유도제 그거는 내성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쉽게. 그러니까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적응. 이게 뇌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아. 오케이. 아니 네. 지금 안 그래도 이해했어요. 수면제 내성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네. 네. 수면제는 대체로 내성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뇌에 작용하는 거니까. 뇌에 작용하는 네. 것들은 웬만하면 내성 그렇죠.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맞아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약국에 물리학 감기약 같은 거 사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물리학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을 하는 그런 항히스타민제 들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매일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마셔도 졸리지가 않대요. 아, 적응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뇌가 그런 것들에는 좀 적응을 잘 하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간에 떠도는 이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설에 대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저희는 2부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그러면 바로 2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자, 한국인이라면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제가 있는 걸까요? 한국인이면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 같은 거는 사실 없죠. 그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밥을 먹어야죠, 밥을. 그러니까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내가 혹시 뭔가를 빠뜨리고 있는 게 있지 않은가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제대로 하면 굳이 영양제라는 걸 가지고 보충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네.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게 이제 결핍이 되거나 부족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보면 이제 단백질이 과거에는 조금 모자라기가 쉬웠고 근데 요즘에는 또 통계가 되게 다르게 나오는 게 우리가 작년에 쌀하고 소, 닭, 돼지 같은 육류 있잖아요. 네. 둘 중에 뭘 더 많이 먹었냐면 육류를 더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죠. 네. 한국은 요새 1년간 80kg 먹는데요. 사실 이제 과거에는 단백질 얘기했었는데 이제 단백질도 과연 이제 더 먹어야 되나 약간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칼슘 좀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년층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좀 떨어지고 해서 단백질이나 칼슘이 혹시라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좀 식생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 그런 예를 들면 뭐 칼슘 보충해야 된다 이런 거 들었을 때는 네. 네네. 음식에 더해가지고 또 약으로도 보충해 주셔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먹어야 돼 할 그런 거 만한 없다. 거는 사실은 우리 식생활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먹어도 되나? 아, 저는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멀티비타민 같은 거 먹고 있고 또 콜라겐 같은 거 그것도 별로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나면 뭔가 좋아지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기분이 좋은데 뭐 안 드실 필요도 없잖아요. 또 그렇네. 근데 뭐 기분이 좋으면 전 초콜릿도 기분이 좋아서 먹거든요. 아, 그렇죠. 아침마다 네. 하나씩 먹어요. 근데 드셔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뭐 드세요. 드셔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어떤 분들은 드셨는데도 별로 차이도 모르겠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드시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죠.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10년 전하고 요즘하고 얘기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아, 10년 전에는 먹는 콜라겐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그 돼지 껍데기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네. 무슨 뭐 피부가 더 탄력 있어서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주된 견해였는데 요즘에는 콜라겐을 좀 이렇게 또 잘게 쪼개 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나오니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100이면 100이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분명히 드시고 나서 나 먹으니까 뭐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먹지 말아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기왕에 좀 드시려면 너무 비싸지는 않은 걸로. 네, 그렇죠. 왜냐면 너무 비싸면요 플라시보 효과가 더 강력해져요. 아, 근데 지금 저희 PD님이 이분 질문 좀 괜찮다고 네. 뽑아 주셨어요. 네네. 고기를 거의 안 먹는 사람에게는 그럼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줄리안도 비슷한 경우잖아요. 우리 약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사람은 원래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먹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본인이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네. 한 가지만 먹었을 때는 좀 이제 영양 결핍이 될 수 있는데 고기를 아예 안 먹는다. 그 경우에 비타민 B12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모자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타민 B12 같은 건 육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B12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식품 중에서 B12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것 중에서 좀 찾아가지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생각을 하면 골고루 먹는 게 좋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육류를 먹어야 된다는 게 육류를 많이 먹어야 되고 이런 네.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예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네. 근데 뭐 생선은 좀 먹는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네. 네. 뭐 유제품 좀 먹는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진짜로 아예 그런 그 동물성을 다 안 먹는다 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비타민 B12 같은 거 챙겨서 드시면 그 정도로 좀 충분합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고기 안 먹으면은 뭐 완전 단백질이 아니어가지고 뭐 채식으로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려졌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게 예를 들면 쌀하고 콩 같이 먹으면 뭐 쌀에 모자란 걸 콩이 채워주고 콩에 모자란 걸 쌀이 아미노산 채워주고 하는 식으로 이게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골고루만 드시면. 네. 자 오늘 저희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네. 오늘 좀 특별하게 저희가 이거를 또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연이 들어왔어요. 그 사연별로 그럼 어떤 게 필요한지 하나씩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줄리안이 한번 그 사연을 따뜻하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빵, 면, 과자 등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고 채소를 정말 싫어하는 극단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도 아예 하지 않고요. 영양제를 챙겨 먹고 싶은데 뭐부터 챙겨 먹어야 할지 막막해요. 간에 무리가 갈까 걱정되고요. 종합 비타민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고 채소를 정말 싫어하는 극단적인 식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입맛이 예민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일단. 아하. 왜냐하면 이제 채소를 싫어하는 분들 중에 채소의 쓴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슈퍼 테이스터라고 부르는데 슈퍼 네. 테이스터. 이분들은 우리가 느끼는 쓴맛에 뭐 이렇게 몇십 배로 몇십 강렬하게 배. 쓴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써도 먹거든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초콜릿도 쓰고요. 예, 커피도 커피는 뭐 안 씁니까? 네. 진짜?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일단 뭐 영양제를 지금 안 드시고 계신데 이거 먹었다 뭐 간에 무리가 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뭐 종합 비타민제 하나 드시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살 날이 진짜 많이 남아 있는데 많죠. 지금 식습관 못 바꾸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식습관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그 채소를 정말 싫어하시면 채소를 처음부터 좋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조금씩.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빵 먹을 때, 뭐 면 먹을 때 네. 이런 걸 먹을 때 채소 그냥 조금 곁들여가지고 방울토마토 한두 개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조금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면 이게 의외로 친해져요, 그죠? 친해져요. 의외로 친해져요. 그래서 친해지려면 한 10번에서 14번 정도는 접해 봐야 돼요. 습관을 만드는데도 10번에서 14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먹기 싫으면 냄새라도 맡아보세요. 이건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네. 어린이들한테 한 10번에서 14번을 그냥 만져만 보게 하고 냄새만 맡아보게 하고 가지고 놀게만 해도요. 그렇게 한 14번 정도 노출을 시켜주면 먹기 싫어하는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 하나가 채소는 싫어하지만 과일을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과일이라도 조금 드시고 그리고 채소 중에 좀 과일 약간 비슷한 뭐 초당 옥수수라거나 네. 뭐 방울토마토라거나 이런 거 한두 가지씩이라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 대체로 이제 이런 분들이 운동을 아예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를 막 엄청나게 1시간, 2시간 해야 되는 걸 운동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2, 3분만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운동을 왜 해야 되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화장실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변기에 앉아서 막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다가 10분 앉아 있으면 다리 저려요. 다리 저리죠.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분 앉아 있으면 신경이라든지 혈액 뭐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움직여줘야 그런 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동만 엄청난 운동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간식을 먹었다든지 뭐 식사를 했다 그러면 딱 2분만 걷자. 근데 실제로 2분에서 4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이 좀 더 안정화가 된다든지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딱 2분만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막 30분 1시간씩 하려고 그러면 안 그냥 해. 안 안 돼요. 하게 돼요. 안 해. 안 하게 안 돼요. 해. 맞아요. 아이고 안 해. 네. 자, 그럼 자, 이제 다음 다음 사연 한번. 다음 사연.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댓글에서 또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저는 20대 초반 남성인데요. 활동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몸에 열이 많고 다한증이 있어요. 영양제 도움을 좀 받아도 될까요? 또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데 알레르기 약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에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다한증 같은 경우에 영양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한증이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무슨 영양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라고 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기입니까?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러나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한증인데 음. 이분의 다한증이 좀 신경이 예민하고 네. 불안하고 긴장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긴장이나 불안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뭐 드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뭐 이제 뭐 흡연을 한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해서 좀 더 불안을 증폭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더 네. 악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절하실 수 있는데 다한증 같은 경우에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물리적으로 거기에 뭐 알루미늄 염 같은 거 발라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땀이 나는 거를 차단해주는 그런 방법 말고는 별로 영양제를 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솔직히 영양제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 다들 뭐 영양제계 에르메스다. 맞아요. 그 파란 통에 이 오렌지 액체 들어가는 거 맞죠? 알약과 네. 함께 네. 오렌지 액체 들어가 있는 생일 그거. 선물로 네. 받은 적들이 있었고 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가격만큼 와 이거 되게 그렇게 다를까요?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이거 지금 혹시나 그쪽 담당자가 보고 계시면 지금 네. 근데 일단 그 제품이 제가 알기로 비싸요. 비싸죠. 네.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비싸면 효과가 비싼 거를 저도 먹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맞아. 먹었는데 흡수도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기분이 벌써 이미 흡수 안 쳐. 흡수도 안 됐어요. 그쵸 10,000원 내가 몸에 넣는데 막 20,000원 내 몸에 넣는데 아직 제 위 안에 있는데 네. 이미 막 장에서 흡수가 된 것처럼 효과가 막 느껴져요. 그쵸. 그래서 그건 무시를 못 하고 게다가 이제 그 영양제는 뚜껑에 이제 뭐 이렇게 뭐 들어 있어. 알약 있죠? 알약 네, 있잖아요. 뚜껑에 알약 먹고 이렇게 마시면 기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괜히 그죠? 네,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시고 좋다는 분들은 드시고 좋은데 그래서 말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지. 다만 비타민제를 먹었는데 몸이 뭔가 효과를 느낀다라는 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충분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를 제 경우는 사실 그래서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거 말고는 평소에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게 1도 안 느껴져요. 평소에 제가 잘 먹고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정말 먹을 때마다 효과 느끼신다 그러면 나 진짜 어떻게 먹고 있는 거지 하는 걸 일단 습관에 조금 둘 중 하나네. 돌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아까 적혀 네. 있었잖아요. 저는 빵, 면, 과자, 밀가루 너무 좋아하고 채소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타민 먹으면 바로 효과가 그런 오는 분들이 거구나. 드시면 이제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보니까 둘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평소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아서 비타민을 먹었을 때 효과가 느껴지거나 네네네. 아니면 두 번째로는 돈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거나 네. 둘 중 하나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안 먹는 거보다 먹는 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드시면서 드세요. 드시는데 드시면서 좀 이제 그거에 힘을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걸 좀 만드셔야죠. 예를 들면 먹었더니 좀 기운이 난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식사도 좀 더 제대로 하시고 네. 운동도 좀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네. 너무 약에만 맡겨놓지는 않으시는 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하고 싶지만 그래도 네. 또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맞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지난주에도 건강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고 네네. 지난주 건강 챌린지는 줄리아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가 그때 이게 앉아서 다리 펴기 근데 많은 분들도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당첨자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 되신 분들은 여름 계곡님, 와. 김양헌님, 네. 그리고 문자로 5242님께 저희가 이제 당첨자분들에게 건강한 재료 만든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네. 제작진이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드릴 겁니다. 네. 주소를 받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자, 이번 주 건강 챌린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건강 챌린지가 준비되어 있을지 약사님, 이번 주 뭐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식사를 할 때 밥 먹을 때 반찬 3가지 이상 두고 먹기. 반찬 세 가지 네. 이상 두고 먹기. 네, 이게 실제 연구 결과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연구를 한 건데 백미밥만 먹을 때 하고 네. 백미밥에다가 이제 콩나물, 달걀 흰자 그리고 이제 식물성 유 네. 이 3가지 곁들였을 때하고 이제 당지수라 그러잖아요. 네. 뭐 GI를 봤어요. 이걸 봤는데 그냥 백미밥만 먹었을 때 당지수가 예를 들어서 84라고 한다면 네. 그 3가지를 곁들여 먹었을 때 사실 이제 보시면 섬유질, 지방, 단백질을 곁들여 먹었는데 네. 84가 48로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백미밥 먹을 때 혈당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사실 반찬 골고루 드시면 그런 것들이 좀 상쇄가 돼요. 그래서 반찬을 다양한 영양소도 드시고 당지수도 좀 낮추는 차원에서 반찬 3가지 이상 두고 식사하는. 반찬 3개 한다고 또 우리 라면에 떡볶이 순대 이렇게 3가지 하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반찬 가지수 많을 때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네. 가지수 많아질수록 밥을 먹는 양이 또 늘어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밥은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솔직히 반찬 세 개 안 먹는 분들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게 이번에 한번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몸을 위해서라도 좀 의도적으로라도 반찬 3개 이상을 꼭 함께 먹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인증해 주시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도 받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인증해 주실 때는 100년의 아침 건강 챌린지라는 것을 꼭 해시태그를 달아 주셔야 저희가 당첨자분을 선정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이버 밴드는 100년의 아침 밴드에 가입하신 이후에 이 챌린지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 혹은 문자 이용하실 분들은 010-3898-2324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0년의 아침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저희가 피부 노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볼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 11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 약사님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 100년의 아침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100년 화편.